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성탄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인데요. 무엇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88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해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3차 유행의 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4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만 1,200명을 넘어섰고요. 해외 유입은 25명입니다. 사망자는 17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또다시 20명이 더 늘어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0일 이후 5일 만에 다시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2주만 확대해서 보면 지난 13일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내내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 추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1,200명을 넘어선 건데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잠시 주춤하고 있던 위중증 환자 수도 또다시 20명이 더 늘어서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사망 위험도 더 커졌는데요. 어제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최근 열흘 이상 계속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70%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곳 서울입니다. 서울은 최근 300명대였던 확진자가 550명까지 늘었는데요. 동부구치소에서 신규 확진자가 288명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확진자가 이렇게 늘면서 전체 신규 확진자 수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충남과 경북 지역에서도 7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많이 확인이 됐는데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요. 네, 먼저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구로의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116명까지 늘었습니다. 파주의 요양원에서도 10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청주의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어서 지금까지 90명이 확진됐고요. 대구 동구에 있는 교회 관련 확진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교회에서부터 사우나, 라이브 카페 등으로 번져가며 지금까지 13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등을 통한 감염도 일주일 전만 해도 8% 안팎이었지만 이제 10%를 넘어섰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 중의 비율은 27%를 넘었는데요. 이 때문에 확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감염되는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도 계속 4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또 한 번의 고비 시점입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요. 인파가 모일 우려가 큰 주요 관광 명소 역시 폐쇄됩니다. 예년 같은 모임은 없지만 힘든 시기 안전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서울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사이 발생한 확진자 550명은 1일 증가 규모로는 최대치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큰데요. 서울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울광장 연결합니다. 황장호 기자, 서울 확산세가 거셉니다. 오늘은 성탄이라 휴일인데 검사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검사소 앞입니다. 성탄절 휴일이지만 오전부터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0여 명 늘었는데 서울에서만 550명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2명 확인됐습니다. 하루 증가 규모로는 서울에서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꺼번에 28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영향이 큽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를 포함해서 정교시설과 일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서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3명 더 늘어서 모두 226명이고요. 중구에 있는 직장, 마포구 보험회사, 그리고 강남구 콜센터 등에서도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서울 내 사망자는 1명 더 늘어서 모두 148명입니다.
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네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죠. 어제 서울시에서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시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는지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1,400여 곳을 방문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잘 지켜졌는지, 전자출입경부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밤 9시 영업 제한 시간은 잘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요. 현장에서 점검반과 가게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 전국 특별 방화 강화 대책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한다면 예외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은 취소가 강력 권고됩니다. 수도권에서 이틀 전부터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은 사적 모임이 금지 대상입니다. 겨울철 이용객이 몰리는 스키장,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은 집합이 금지되고 해맞이, 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장에서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앞서 지난 19일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직원과 수용자 등 28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받으면서 지금까지 총 475명이 확진됐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1차 전수검사를 통해 직원과 수용자 등 18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동부구치소. 법무부는 직원과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 등 모두 28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 내 집단 감염자는 누적 498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퇴소했습니다. 법무부는 1차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추가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차 전수검사는 지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잠복기 중에는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확진자는 격리 수용한 뒤 전담의료진이 집중 관리하고 있고 중증 이상의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전담병원에 입원시키면서 형 집행정지를 건의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입 수용자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1차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입 격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2차 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경기도는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가 매일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 사망자도 하루 10명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아 기자, 경기도 현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26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7명을 제외한 257명이 지역사회 감염이고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천 요양병원과 관련해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55명으로 늘었습니다. 파주의 요양원에서도 13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안양 종교시설과 관련해 1명이 확진돼 모두 40명이 됐습니다. 일상 속 N차 감염은 148명으로 절반이 넘는 56.1%,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60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10명이 늘었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숨진 경우가 2명이고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가 8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84%가 사용 중이며 중증 전담 병상 59개 가운데 여유 병상은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병상을 대기 중인 확진자는 140명이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확진자는 74명으로 병상 대기가 여전히 2배가량 많습니다. 평택 박예병원이 어제부터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순천향대 부천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등이 순차적으로 가동하면 병상 확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인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교정시설을 고리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집단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교정시설을 고리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치소처럼 좁은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감염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며 군과 교정시설 등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 대한 방역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모를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일간 1,000명 넘는 확진자를 찾아냄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만여 건을 검사해 121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 효과가 확인되면서 부산 등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방대본에서는 충분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9시 이후에도 문을 잠그고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가 많다며 편법으로 입성만 챙기려 한다면 방역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대기 환자는 179명까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일 이상 대기자의 경우 장애로 인해 별도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장질환, 정신질환 등 특수한 의료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3개소를 지정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외에 거점 정신병원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모두 40개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이번엔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광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1,241명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200명대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했고 지금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성탄절 연휴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늘 신규 확진자가 1,216명 이렇게 국내 발생으로 네. 해서 역대 최고치를 보인 겁니다. 이 거리두기로 확진세를 간신히 누르고 있던 찰나에 오늘 이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숫자가 확 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유행이 어떻게 될 거냐일 겁니다. 최근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에서 1.12 사이로 여전히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데다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억제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거리두기 효과가 발휘되는 환경도 있지만 또 구조적으로 이 거리두기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환경들도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대에서 좀 감소하는가 싶다가도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렇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껑충 증가하면서 유행이 이렇게 또 커졌다가 내일 또 감소하는가 싶다가 또 비슷한 시설 어딘가에서 또 계단식으로 껑충 증가하는 양상이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껑충 뛰었다 감소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 부분이겠네요. 네. 이 동부구치소의 집단 발생이 지금 2번째잖아요. 그래도 하나 좀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선제 검사로 찾아낸 거예요.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선제 검사로 찾아낸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적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이 구치소라고 해도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을 매개로 해서 또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오늘 조치를 보면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 한해서 이 코호트 격리, 이른바 이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기라면 다른 이 비슷한 시설이죠. 밀접, 밀폐 그리고 밀집된 시설에서 산밀 시설들. 그렇죠. 산밀 시설에서 언제든 대규모 발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개인 방역 지침을 강조해도 이 집단 생활 시설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뭐 제2의, 제3의 구치소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선 다시 강조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계단식 증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면 하루에 거의 한 11만 명가량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이러스를 맹렬히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네, 3차 유행을 맞습니다. 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낙관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역시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낸다는 의미에선 긍정적이지만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확진자를 찾아내서 지금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아내고 그 주변을 검사하고 격리해야 이게 방역 효과가 발휘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확진자를 찾아내도요, 역학조사관의 일손이 부족하고요. 조사를 한다 해도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28%에 육박하기 때문에 찾아내도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확대에만 그쳐서는 현재 유행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개인 방역 지침을 강조하고 사람들끼리 모이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네, 양성 판정을 받아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참 어렵네요. 네.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이 지금 설정이 돼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 전국적으로 조금 다른 건가요? 일단 좀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고요. 기존 거리두기에 추가되는 개념인데, 일단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자체에서 식당뿐 아니라 이 실내 실외에서 5명 이상 아예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또 스키장 집합 금지, 또 숙박시설 예약 제한, 공연장 좌석 띄우기 같은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연말연시에 숙박 예약이 취소되는 분들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위약금 감면 기준 활용하면 또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좀 혼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건 그럼 3, 4명, 우리는 2, 3명이다, 괜찮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의미를 방역 당국이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4명까지 모임이 안전하다는, 또 괜찮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모임 인원이 소규모라고 해서 코로나19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닌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 누차 강조하는 게 지금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이 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일단은 모이지 말아달라, 간곡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종교시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많은 미사와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일단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 건지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20명 이상의 관계자들, 20명까지 관계자들이 모이면 영상으로 송출도 가능하다, 이런 기준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 집단 감염이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종교시설일수록 밀집도 하고 밀폐도가 높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요. 일단 종교시설에서 모임과 식사는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종교시설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이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영상이나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또 모일 수가 있는데요. 촬영이나 조명 등 기술 인력들의 경우 20명까지 허용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오해를 해서 이를, 만약 영상 송출은 이제 하는 거는 없는데 그러면 20명 이내로 종교 모임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경우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참 특별한 날인데 그럼에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각별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우리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 혹독한 겨울을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독감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실제로 지금 3차 유행이 본격화된 12월에만 지금 230여 명이 되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치명률을 보면 지금 80대 이상이 16%로 가장 높고요. 70대가 6%, 60대가 1%니까 결코 뭐 가벼운 독감으로 치부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주변 이 소중한 지인들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심각하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본인은 괜찮아도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병상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된 뒤에요. 하루 이상 지금 대기 중인 사람이 179명입니다. 혈액 투석이 필요하거나 좀 더 특수한 격리 병상으로 가야 하는 경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요. 여전히 네. 지금 병상 문제가 많이 확충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이 확충되고 의료진들도 보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와 경북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0시 기준 9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북은 지난 3월 6일 이후에 가장 많은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상혁 기자,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확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명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으로 확진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북은 8개 시군에서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3월 6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구미 송정교회에서는 1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송정교회 누적 확진자는 4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주에서는 성광교회 관련 9명, 영주에서는 영주교회 관련 7명 등 교회 관련 감염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북도청에서는 대구의 교회를 다녀온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어제 도청 일부가 폐쇄되고 직원들이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청송과 포항 등 5개 시군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등 29명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0시 기준 23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10명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입니다.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가 6명, 광진 중앙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4명입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2명이 동대구역 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탄절을 맞아 성당과 교회 등 모든 종교 시설의 행사는 비대면 전환이 의무화됐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는 성탄 연휴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하면 1월 대확산이 불가피하다며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세종시에서는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확진돼서 직원 25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11명이 확진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대전 충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행정안전부 제1별관에서 공무원 1명이 확진됐습니다. 배우자가 확진된 뒤 접촉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 같은 층에 근무한 공무원 25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천안에서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 9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교회 전도사가 확진된 뒤 접촉자 검사 과정에서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에서는 어제도 한 외국인 식료품점에서 외국인 32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도 일부 포함돼 방역당국은 천안 지역 불법 체류자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어제 입영대기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21일 입소한 이들은 훈련 전 전수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재검까지 한 끝에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에는 800여 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과는 별개로 밤사이 대전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일가족 3명이 확진됐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학원발 감염과 연결된 보육원 집단 감염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제주도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보육원발 집단 감염 확진자가 이틀 연이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홍익보육원의 입소자가 어제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원 관련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어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보육원생과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5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는데 이 중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보육원은 10명가량의 방을 나눠 지내는 등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 집단 감염 우려가 컸습니다. 보육원의 첫 확진자는 학원발 집단 감염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제주시 대성학원 강사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아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강사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원화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파악하게 된 겁니다. 또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발전본부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해 오늘부터 제주도가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주도가 밝힌 누적 확진자 수는 364명입니다. 지난달까지는 제주 누적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 올해는 성탄 미사도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안치하는 구유예절. 지상에 내려온 예수를 경배하는 의식에 이어 12월 25일 성탄절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미사가 시작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주요 시간대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염수정 추기경이 집전하는 성탄 미사도 텅 빈 명동성당 본당에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중계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성탄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변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형제적 사랑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머물고자 했던 예수의 사랑과 자비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힘과 희망을 이웃과 나누자고 덧붙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갈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서울대교구 소속 성당과 전국 교구 본당들도 거리두기 2.5단계에 맞게 성탄 미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사상 처음으로 오늘 성탄 기념 예배를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서 한국교회총연합이 개별 교회들도 거리두기 2.5단계를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윤 총장 측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2번의 신문기일을 열어 내린 결론입니다. 징계 효력은 윤 총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고 이때까지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윤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윤 총장의 자녀 임기를 고려하면 정직으로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행정부의 안정이 깨지고 국론 분열이 심해지는 등 공공복리를 중대하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 역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기까지 징계 효력은 계속 정지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혁을 막았다면서 환영했고 민주당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성탄절 선물 같다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혁의 도발을 막아냈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선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까 봐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법원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라는 짤막한 공지 문자만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미국 공화 민주 양당의 합의로 타결된 9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는 600달러의 현금을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금액을 2,000달러로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현 여당인 공화당이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당초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했던 추가 경기 부양안은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 부양책과 함께 개인들에게도 600달러, 우리 돈 66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안에 문화시설 지원과 중복 지원 등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비판하고 오히려 개인 지원금은 2,000달러로 올려야 한다며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인 지원금 인상에 동의하며 수정안에 찬성했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개인 지원금을 2,000달러, 우리 돈 220만 원 규모로 올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하고 여당인 공화당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Believe it or not, Democrats agree with the president, at least to the extent that we need to sign this bill now. 공화당 지도부는 개인 지원금을 올릴 경우 9천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게 되거나 책정된 다른 지원금 등을 줄여야 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2조 달러 이상의 경기 부양안을 원했던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그 이상의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며 지원 규모 인상에 반대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안 요구에 의회 내 입장차가 다시 극명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침체된 미 경제에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추가 경기 부양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연말 휴가를 떠나려던 미 의원들의 발길도 다시 워싱턴으로 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의 양당 지도부는 28일과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21일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과 함께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해 경기 부양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연방 예산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물러났는데요. 반짝 추위가 찾아와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도, 광주가 7도, 대구가 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에 내리던 눈은 아침에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입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울릉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이 6도, 부산이 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새밑 한파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해서 마음 무거운 성탄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